네, 오늘은 교재 59페이지부터 있는 법의 제정과 효력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법의 제정에 관해서 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사회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문제 제기되는 청부입법의 문제는 아마 다루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입법 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이 부분은 완전히 새롭고 좀 약간 어려운 부분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법의 제정입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서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국회의원회도 그 소관 사항에 관해서 법률안을 위반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법률안 제한권이 없는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의 경우에는 각각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의장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해서 법안 위반이나 심사에 탐구하도록 하고 이 내용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되기도 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명의로 제출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합니다.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법령안을 위반합니다. 이때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부패 역량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령안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관련 있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고 국가의 중요 정책 사항이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라면 여당과 당정 협의를 합니다. 물론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칩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이상으로 합니다.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 영향 분석서, 자체 심사 의견 등을 첨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법령안 주관 기관의 장이 법령안 원안을 확정하면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를 받고 심사가 완료되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까지 약 5개월 내지 7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제출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10인 이상은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명지를 부과해서 제출하면 바로 끝납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까지 약 5개월 내지 7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안 제출은 굉장히 힘이 들죠. 5개월 내지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영향평가, 심사평가, 그리고 당정협의, 관계기관 협의, 입법 예고,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한 것처럼 청부입법이라는 편법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제출된 법률안 심의는 국회의장이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이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해당 위원회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에 법률안 전체의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질의 답변 등 대체 토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체 토론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축조심사 후에 원안, 수정안, 대안, 폐기 등에 대한 표결을 합니다. 축조심사라는 것은 조문별로 그 조문에 대한 구체적으로 심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만 이 축조심사는 개정이나 전문 개정이 아니면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통해서
법률안에 대해서 미리 공부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혹은 지역구에 여러 가지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이 축조심사가 거의 대부분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률안 내용도 모르고 법률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죠. 매우 한심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폐기되는데 이때도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에서 체계와 작구 심사를 거칩니다. 체계 심사란 법률안의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의 저촉 여부, 자체 조항 간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하고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이고, 작구 심사란 각 법률 간의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법률안의 용의의 적합성과 통일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일종의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약간의 상원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위원회 중심주의로 한 본회의 형식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에 관한 법률안, 기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때는 위원장이 심사 경과 및 결과 등을 보고하고 이후 질의 토론을 거쳐서 표결합니다. 본회의 의결 이후에도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작구, 숫자, 기타 정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고 의장이 정부에 이송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법률 공포안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사합니다. 법률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실시됩니다. 그리고 법률 공포일은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합니다. 자, 법률의 효력 발생이라고는 또 다릅니다. 법률의 효력 발생일과 공포일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니면 행정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송되어 온 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함부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의 요구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며 정부의 제의 요구 이유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친 후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며 수정 의결은 할 수 없습니다.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법률로서 바로 확정됩니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후에 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됩니다. 이게 법률안의 재의결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 제의 요구도 하지 않고 공포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는 법률로 확정이 됩니다. 또 법률안이 제의결과 의결 정도소를 거친 경우는 바로 법률로 확정이 되죠. 대통령이 확정된 후 혹은 이송된 후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5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이 그냥 통지하면 됩니다. 공포 방식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의 2개 이상의 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아까 공포 방식과 다르죠.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아서 확정되는 경우와 제의결과 다시 공포하지 않아서 확정되는 경우의 공포 방식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법률의 공포일과 또 법률의 효력 발생은 보통 개정법률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효력 발생일을 정하고 있죠. 만약에 시행일 규정이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포일과 관련된 부분, 즉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고 그랬는데 61페이지 주석을 한번 보면 법령의 공포일은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그런데 실제 법령의 효력 발생 시기는 법령의 공포가 법령의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공시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정부 간행물센터에 도달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즉 관보에 게재돼서 정부 관행물센터에 도달되는 시점에서 공포가 이루어진다. 그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가 이제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사회보호법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되어 정부 관행물센터에 도착한 일시는 1980년 12월 18일 10시. 그래서 동법의 효력은 그 시각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정리를 한 겁니다. 사실은 관보가 발행된 것은 12월 18일 10시 훨씬 이전이죠. 그 전날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관행물센터에 도착한 시점, 이때 공포 1로 보고 공포 1시로 보고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된 경우는 효력 발생 시점이 이때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보에 게재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 청부입법에 문제가 있다는 그랬는데 청부라는 것은 청탁이죠. 청탁. 행정부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에게 발의를 청탁함으로써 해당 의원의 이름으로 법률안을 제출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사실은 행정부 아닌데 국회의원 이름으로 제출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부처 협의를 포함해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이 필요한 데 반해서 의원입법은 1개월 만에도 통과될 수 있습니다. 심사 절차가 매우 간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편법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자신의 입법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의원들이 정부 부처에 법안을 요구하는 역청부 입법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졸속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와 관련된 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청부 입법이 뭐의 문제냐 하면은 행정부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면서 내용도 잘 모르는 국회의원이 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자신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지역 이권 사업과 행정부의 지역 개발 계획이 서로 거래를 하는 거죠. 맞바꾸는 거죠. 국회의원의 민원성 청탁을 행정부가 해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청부입법을 하다 보면 예산상 뒷받침이 예산이 마련돼야 되는데 예산 분석이 안 이루어지고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의원입법이 통과되어 버린 것들이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것이죠. 자, 이 청부입법이 사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거 문제점이 심각하고 그 기본적인 바탕에는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의 내용에 관해서 공부와 연구를 안 한다는 거죠. 제대로 내용을 모르고 행정부의 부탁을 받아서 그대로 자기의 입법 실적을 과장하고 지역 이권 사업을 청탁하고 그래서 행정부와 그것을 교환하고 이런 뒷거래를 하는 이런 부정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